네, 마전고 1학년 한국사 두 번째고요. 오늘은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조선왕조의 개창이라고 해서 조선왕조를 열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려 후기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여했던 신진사대부. 요 신진사대부는 두 갈래로 나눠진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었고, 대표자로는 조준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로는 정도전이 대표적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세력은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을 추구하였는데, 이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소수의 고위 관직을 이야기하는 재상이 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건 좀 운이다. 그렇지만 재상 같은 경우는 세습이 아니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배치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 운영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있는 정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까지가 이제 이성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다음은 이제 우리가 태종에 대해서 볼 건데요. 태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우리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같이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을 거쳐서 즉위하게 되는데, 사실상 크게 두 차례 있었던 이 왕자의 난은 그 조선을 개국하면서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제거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제거가 됩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누가 제거돼요? 이 정도전이 이때에 어떻게 돼요? 제거되죠. 어떤 왕권을 견제하고 재상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왕자의 난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병을 혁파하고, 여기서 사병은 조선 초에 잠시 공신 세력에게 그 사병을 조직해서 그들 스스로 신변을 보호하도록 허용한 것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군사력을 지니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종은 이 사병을 혁파하고 그리고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뒤에 가서 우리가 하겠지만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원래 육조보다도 위에 있는 최고관서인 의정부가 많이 힘이 약해지고요. 육조직계제를 하면 육조와 그리고 육조의 보고를 직속으로 받는 국왕의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종 때는 국왕 중심의 정치 질서가 마련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세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은 위와 같은 태종의 과정을 거쳐 안정된 정치 기반, 그래서 제도 정비, 우리 이야기하는 훈민정음 이야기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집현전을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현전은 학문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책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편찬하는 기구였죠. 여기에서 이제 뭐 해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는 것은 어쨌든 유교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던 조선에서는 당연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연입니다. 경연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신하와 왕이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유학의 경전을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신하들이 좀 더 격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왕에게 할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관료
로서 경연과 같은 것들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어떤 본인이 연구한 학문에 대한 이 소양을, 학문적 소양을 정치로 실현해보고 싶다. 그러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뭐가 6조 직계제에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 시기에 오면 추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다음 이제 왕은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변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고요. 본인의 조카를 폐위시키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단종에 대한 복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세조가 이렇게 즉위한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누구를 집현전 학자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집현전 폐지하고요.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경연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6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되죠. 이후 다시 성종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이거 바쁘네요. 홍문관을 두고 경연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국초부터 이어졌던 제도 문물 정비 완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죠. 반포한 것은 성종 때고요. 경국대전의 집필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다? 세조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언제 완성돼요? 성종 때에 완성하고 반포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아래에 보면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도식화해서 설명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서사 2를 나누어 6조에 기속시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4대 문서, 명나라 중국에 보내는 문서와 중죄수의 재신뿐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는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임금께 아른다. 그것을 다시 6조로 돌려보낸다는 내용, 우리가 이야기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넘어가면 중앙과 지방의 통치제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 보면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고요. 여기 보이는 의정부에서는 재상들이 협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 왕에게 보고, 그리고 6조는 정책을 실행하는, 의정부가 상위 기구, 6조가 그 하위 기구가 되는 거죠. 근데 조선에만 있는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3사가 있습니다. 고려의 3사랑은 기능이 전혀 다르죠. 사, 간원, 사, 헌부, 그다음에 홍문관, 이렇게 3개고요. 사, 간원은 국왕이나 관리의 잘못된 일을 고발하는 거고,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홍문관은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을 담당한 것이 홍문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기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요 3사는 지금의 언론처럼 그 나라가 혹은 왕이 정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의 지방제도는 고려보다는 훨씬 쉬워요.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이런 거 이제 하면 고려에 뭐가 있었는지 잘 떠올라야 돼요. 도 아래에는 군현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고려는 속현이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었지만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이다. 다 아는 얘기죠. 행정사법 군사 다 관할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나옵니까?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다. 고려시대보다는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방의 양반들은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해서 오히려 그 이전 시기보다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향리와 함께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 또한 고려에는 없는, 조선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지도는 반드시 봐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중앙의 통치기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이거 이제 고려시대 때 다 해서 우리 너무 쉽죠. 관리 등용은 주로 과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면 봅시다.
과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는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고려에는 있다 없다 했지만 이제 조선에는 정기적으로 이 무과가 시행되었고 기술관 뽑는 잡과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문과가 가장 중요했다 나오죠. 그리고 유기적 소양을 갖춘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나옵니다. 서울에는 고등교육기관, 대학교죠. 성균관. 사부학당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서울에 세워진 공립 중등 교육기관. 지금의 중고등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부학당. 그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뭐 학교를 하나씩 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기술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시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 4의 역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와 보세요.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요 자리에 아까 3, 4 이야기한 것이 각각 어느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한번 써보세요. 3, 4 뭐였었냐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3개 있었죠. 한번 여기 써보세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서 왕을 세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어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 말로 하나씩 풀어가 보면 사림이라는 세력이 나오고요. 사림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성종이 등용시킨 세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훈구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훈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권세를 얻어서 언제까지? 성종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좀 오래된 집단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좀 지긋지긋하니까 이들을 좀 견제하려고 새로운 세력을 과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을 견제했냐? 견제하는 방법 여기 보면 주로 어디에 진출? 3, 4에 진출하여 견제하는 방법 1번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론을 주도하며 그러면서 이제 훈구파의 정치적, 경제적 비리를 비판했다고 하죠. 사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 세력이 대다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건 일단 경제적 기반은 지주는 지주예요. 그렇겠죠. 학문을 공부를 하려면. 근데 중소지주라는 말도 있고 뭐 대지주까지는 아니지만 중소지주 그리고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근거지로 삼고 그리고 조선 초의 역성혁명의 대체로 반대한 세력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뭐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훈구가 자꾸 이제 사림이 등용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옆에서 자꾸 이 꼼지락꼼지락 대고 왕도 거기에 이제 짝짝 잘 맞춰주니까 왕이 이제 등용한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훈구들이 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언제 폭발하냐면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이 사림을 두둔해주던 성종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훈구가 이 잘됐다 이것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누구를 사림을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의 큰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화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전기에 여기 보면 사림이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정치적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두 번의 사화가 연산군 때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도 많은 사림들이 사실상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산군이 연산군으로 끝난 데는 이유가 있죠. 그 폭정으로 훈구파가 주도한 반정이라는 건 그 왕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 즉위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은 사실은 훈구파가 주도한 반정으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또 세력이 휘말리기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훈구파의 또 이 압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으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림 세력을 등용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축이 됐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조광조는 만약에 수능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거의 이 부분에서는 조광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조광조는 뭘 했냐?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서 이런 게 했구나 하고 바로 외우면 됩니다. 소격서라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제도 그 관서를 혁파했고요. 그러니까 도교라는 것이 좀 신비주의, 신선사상 이런 거니까 유교랑 별로 안 맞는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혁파시키고요. 그다음에 현량과를 실시해서 학문과 덕혜긴 뛰어난 인재 등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림의 숫자를 점점 더 늘리려고 한 거고요. 지방의 향약을 보급해가지고 향약에 대해서는 뒤에 할 건데 이것 또한 향촌 기반을 좀 단단하게 해서 사림 세력을 좀 견고하게 하는 수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종 반정 때에 이제 공을 세웠다는 훈구 중에서 좀 거짓말하는 애들 혹은 공이 많이 부풀려진 애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공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에 좀 위협을 느낀 훈구파가 또 뭘 했답니까? 여기 나오죠? 또 사화를 일으켰다. 그것이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명종 때 조광조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사화고요. 조광조 세력을 좀 축출하기 위해서 요 훈구 세력이 일으킨 사화는 바로 요 기묘사화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콕콕사료 한번 읽어보고요.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